2020년 4월 8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대비 9명이 증가한 6,803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195명은 전국 57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47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35명이며 어제 하루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8명입니다. 완치 환자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42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5,043명입니다. 완치율은 74.1%입니다. 총 확진자 6,803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교인 4,259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520명, 기타 2,024명입니다. 확진 환자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수성구 소재 CG노인 전문병원에서 3명, 달성군 소재 제2미주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접촉으로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적각 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후 완치자 중 유증상자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환자가 재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시방역 당국에서는 완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재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4월 7일과 8일 양일간 완치된 환자 5,001명에 대해 사전 안내 문자 발송 후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발열이나 두통으로부터 기침, 인후통, 폐렴 등의 호흡기 증상까지 총 11개 증상에 대해 상세 모니터링을 통해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의 경우 즉시 검체 검사를 실시하여 재확진으로 인한 감염 확산 사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로 통보받은 해외 입국자는 전날 대비 179명이 증가한 1,654명입니다. 이 중 1,285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108명은 음성 판정을,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6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369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해외 입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주거지까지 이송 지원, 찾아가는 이동 검체 등을 실시하여 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였으며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하여 해외 입국자로부터의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방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 해외 입국자 내역이 지자체로 통보된 4월 1일 이후 하루 평균 183명의 해외 입국자가 대구에 유입하고 있어 차츰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대구의 방역망을 위협하는 주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에 해외 입국객을 위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KTX 또는 공항 리무진을 통해 대구에 도착하는 즉시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함으로써 감염 여부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방문 검체에 따른 거부감과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해외 입국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대비하여 격리 장소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주소지 격리가 원칙이나 자가 격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 생활시설로 대구 교육 낙동강 수련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에 따른 가정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기존 대구 거주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자가 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대구시 CCTV 관제센터 및 8개 시군 상황실의 통합 상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24시간 관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 격리자를 주 2회 불시 점검하여 이탈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접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18시 현재 전일 대비 7만여 건이 증가한 총 50여만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온라인 접수가 37만 2천여 건으로 전체의 74.1%, 현장 접수가 12만 8천여 건으로 25.6%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0만 8천여 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중 7만여 건이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77.2%가 우편 수령을, 22.8%가 방문 수령을 선택하였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건은 4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 여부와 지급 일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당부드리며, 부득이한 현장 접수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 중 3일이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등 방역 환경이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에서 추진한 3.28 운동과 정부에서 추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의 효과로 보여지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특히 학원, 노래방,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시설의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시민사회의 희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표를 어제 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사망자 현황과 환자 건강 상태에 관해 김신우 단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4월 6일 날 사망자는 2분으로 브리핑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129번과 130번이었는데 4월 7일 날 사망자는 3분으로 보고드립니다. 4월 6일 날 사망하셨으나 뒤에 반영된 한 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1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여자 75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파킨슨병, 당뇨,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파티마 병원에 19년 12월 30일 입원하셔서 지내시던 중 3월 18일 날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을 받으셨고, 파티마 병원에서 치료 중 4월 6일 날 18시 54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대구에서 132번째 사망하신 분은 남자 69세이십니다. 조현병을 가지고 계셨고 제2미주병원에 입원 중에 3월 27일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28일 다음 날 대구의료원으로 전원 가셔서 치료 중 4월 7일 날 03시 52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33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남자 75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치매, 고혈압, 당뇨가 있으셨는데 대실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계신 중 3월 23일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고 당일날 대구보훈병원으로 전원 가셔서 치료하셨으나 4월 7일 13시 2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32명 있으시고 에크모까지 사용하시는 분은 6명 있으십니다. 조금씩 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역학조사 진행 상황을 김종년 부단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0시 기준 추가로 확진되어진 13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13분 중 12분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그리고 한 분은 해외여행 관련입니다. 검사 경로별로도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12명, 해외 유입 조사를 통해서 한 분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실시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유증상자에 대한 7명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져서 지금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는 186명, 이 중 환자가 71명, 종사자가 14명, 그다음 기타 1분 이렇게 있습니다. CG 노인 전문병원에서 최근 4월 3일 날 기존 환자가 나오던 이병동이 아닌 3병동 311호에서 환자 한 분이 나온 이후 4월 5일 날 추가적으로 한 분이 더 발생하였고, 저희가 어제 실시한 전수 검사 결과 환자 5분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CG 노인 전문병원의 확진자 수는 총 14명입니다. 환자가 8명, 종사자가 6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연합뉴스TV의 정지훈 기자님. 예. 네, 그 31번 환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아직 입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원재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건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장기 사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조사된 내용이나 좀 알아보신 게 있으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께도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청원이라든지 진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천만 원 이상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포함 비용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또 뭐 구상권 청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공적인 입장 있으시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 30번. 31번 환자인 경우에 저희가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직까지 정상이 있으신 걸로 되어져 있고, 정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요. 정상이 보통 사라지면 일주일 간격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 주신 확진 이후에 얼마나 동안 이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느냐는, 일단 대구에서 저희가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 50% 이상이 한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병을 앓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1번 환자의 그 치료비가 뭐 3천만 이상 된다는 이런 보도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1급 감염병의 치료비는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관해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 뭐 신천지 교회 쪽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에 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 3월 17일 날 행정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실시를 했었고, 저희들은 방역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조치들은 저희들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른 수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뭐 제가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고의나 불법 등이 확인되면 아마 그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발표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발표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여부는 저희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MBC 권윤수 기자님. 네, MBC 권윤수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부 의료진의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혹시 미지급 그 규모가 혹시 파악됐는지 하고요. 그 해결책이 지금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정현 부단장님께는요. 시지 노인병원에 지금 계속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전수 검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전수 검사 대상이 어떤지 하고 이게 그 2층하고 3층 그쪽만 지금 조사를 하시는 건지 전체 대상으로 또 전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언론에서 우리 대구에 근무하고 계신 의료진들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즉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 조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의료진에 대해서는 일단 그 병원에서 근무 일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은 거기에서 4대 보험 세금들을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럴 때는 4대 보험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때는 바로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 달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으로부터 근무 일시라든가 초과 근무 내역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체를 받아서 이 내용을 입력을 해서 4대 보험 제외 여부 세금을 공제를 한 이후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시간적인 지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 조만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CG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병동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는 것은 4월 3일입니다. 그래서 삼병동에 있는 환자와 직원 전수에 대해서 90여 명에 대해서 4월 3일 날 이미 1차로 조사를 했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3일 간격으로 검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6일 월요일 날 4월 5일 날 추가 확진자가 한 명이 더 나옴에 따라서 4월 6일 월요일 전체 환자와 직원들 399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적으로 삼병동에서 5분의 추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채널A 배유미 기자님. 네, 김종현 부단장님한테 좀 여쭤볼 텐데요.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50% 이상이 30일 이상 입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케이스가 이렇게 경증이 많은지 아니면 대부분 중증 치료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입원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 그 미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대남병원처럼 국립부곡병원이나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장기 입원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제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는 저희가 뽑아서 이미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병원에 치료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시는 분, 자택격리에 따라 치료하시는 분들의 각각의 이 병이 이완 기간들을 저희가 이미 분포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은 대변인실 통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미주병원인 경우에 저희가 지금 확진자들은 이미 병원에서 다 전원 조치가 되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들의 이분들을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저희가 격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곡병원이나 마산병원이나 여러 가지 루트로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가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시점이 3월 26일입니다. 3월
3월 26일 날 우리 기준으로 14일이면 4월 10일이 저희가 이제 평균 잠복기, 최대 잠복기로 알려지는 14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4일 이전까지는 일단은 가급적 병원 안에서 안 움직이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제 전원할 수 있는 병원들은 계속해서 알아보고는 있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특성상 이 전원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의 전원 조치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김동우 기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KBS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금 그 확진 후 완치자 유증상자 관리 방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확진자 재확진 사례들이 좀 얼마나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이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은 누가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거.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분들이 재발됐는지 재감염됐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완치 판정 이후에 재확진된 사례가 최근에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제 기준으로 25명이 재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본인이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접촉하시는 분들이나 또 의료기관을 방문하든지 이런 경우에 혹시 추가적인 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의료기관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려들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저희가 DUR을 이용해서 확진 환자의 정보가 각 의료기관에 떠서 의료기관이 조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고 그게 되면 각 의료기관에서는 확진 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확진 후 완치된 환자라는 걸 인지하고 의료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조치들을 이제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확진된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저희들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확진 환자 5,001명에 관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정상 유무를 별개로 각각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서 유증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진료가 아닌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게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뭐 일부 기관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현재 질본에서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능동 감시 형태로 가능하면은 본인이 마스크 쓰고 행동을 그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님. 네, 이상원 기자입니다. 방금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간이 잠복기인 14일을 기준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지켜보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건지랑 더해서 대구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는 시설에 또 추가로 100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설에도 종교 시설이 포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종교 시설에도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지급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어떤 판단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모니터링을 하는 그 기준에 관해서는 저희들 확진된 환자 중에서 격리 해제가 된 분들입니다. 격리 해제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28 운동이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게 지금 정부에서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돼 있고 사실 학원, 노래방, PC방 또는 실내 체육시설, 정부에서 정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종사하는 업종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업종들에 관해서는 어제 시장께서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교회도 그럼 피해를 봤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회 중에 소형 교회인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차료 문제도 있고요. 사실 임차를 해서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서 참여하는 업종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 특별한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니터링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완치로 나와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의 기준을 두는 건데. 저희들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완치된 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관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완치된 분은 완치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확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한 이틀 정도간 기간을 둬서 전체를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이분들의 유증상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완치된 환자를 모니터링을 얼마나 하는? 저희들이 이틀간 저희들이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틀 정도 저희들 전화 모니터링을 하면은 전체 대상자들 유증상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퇴원 후 완치 환자들의 유증상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시 유증상 분을 나타내는 분들이 얼마인지 또 이분들을 실제 선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 재확진이 되는지를 확인할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완치 판정 이후에 언제까지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좀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와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TBC 이정호 기자님. 네,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방금 계속 나왔던 질문 중에 그 7, 8일 이틀 동안 이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금까지 5,001명 가운데 몇 분 정도 유증상자로 확인이 돼서 보건소 선별 진료를 권유했는지 그 혹시 데이터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생계자금 지원 접수 관련해서 한 50여만 건이 접수됐는데 온라인이 37만 건은 현장 접수가 12만 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검증이 끝나는 게 10만 8천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검증이 완료된 10만 8천 건은 혹시 온라인하고 현장 접수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10만 건 가운데 대부분 90% 이상이 온라인 접수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요. 현장 접수가 12만 8천 건인데 이 12만 8천 건에 대한 혹시 검증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좀 알 수 있는지. 저희들 현재 모니터링한 결과는 저희들 어제 오늘 사이에 전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내일 브리핑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접수와 관련해서 저희들 접수된 내용에 관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저희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증은 기본적으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급 대상 현장 접수된 사람을 검증하고 있느냐 여부는 아마 순서가 되면은 저절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미 접수된 분들이 온라인 접수가 우선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이 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완치 후 퇴원이나 퇴소를 한 이후에 아마 다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 관리 문제와 이분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그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직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검증 없이 이걸 또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또 이걸 너무 무시하거나 할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시 시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세종시는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완치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다시 10명을 시행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4분이 다시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사회 추가 감염으로 갈 거냐가 또 쟁점이 됐는데 세종시장님 말씀으로는 그분들이 다시 양성을 받았는데 그 같이 있었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전혀 또 감염이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 조사를 좀 더 폭넓게 해서 이분들이 다시 양성이 나오는 것이 재감염인지 아니면 재발병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지금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추가로 지역사회나 주변에 감염을 시키는 감염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검증되지 않는 우려를 전달하거나 이걸 또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 차원에서는 이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001명입니다. 어제까지 이 5,001명에 대해서 전화 모니터 조사를 우선은 해서 그분들 중에 다시 이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지 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이분들을 다시 찾아서 전수조사할 그러기에는 지금 상황이나 정부 지침도 그렇고 저희 상황이 여러 가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분 증상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한번 다시 재진단 검사를 해서 이분들의 양성 음성 유무를 판단하고 그것이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재발병인지 재감염인지 또 이분들이 추가로 지역사회에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자료도 활용을 하게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와 몇몇 이 지자체장님들이 건의했던 것 중에 이분들이 이제 또 병원도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병원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병원들에서 DUR 시스템에 이분들을 등재를 시켜서 병원을 찾을 때 전에 우리가 우한을 갔다 왔다거나 외국을 갔다 온 경력이 병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걸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완치되고 난 이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쟁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될 문제지 지자체 차원에서 섣불리 판단해서 할 경우는 굉장히 혼선이 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우려가 되시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또 우려를 제기하거나 또 너무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아마 조만간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대책 부분들이 마련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저희 대구시 차원에서는 하여튼 이분들을 전화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계속 관리하고 또 증상이 있다는 분들은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